이걸 따라서 1년을 하게 되면 제 경우를 보면 다 합격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따라왔을 때. 반갑습니다. 편입수학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된 최재서라고 합니다. 편입수학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쉬운 수학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가 암기하는 수학이 아니고 이해하는 수학을 목표로 하고, 두 번째로는 공부가 스트레스가 아니고 여러분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성취감, 우리 성적이 잘 나왔을 때 되게 행복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편입수학의 특징은 단기간에 많은 과정을 다루기 때문에 매일 규칙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성실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수험생을 할 때 인간은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험생을 하면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지를 계속 동기부여를 해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제 범위는 미분 적분과 선형대수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편입수학의 특징인데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범위를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출제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전체를 정리하고 반복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전형적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70% 이상이 전형적인 문제고 거의 패턴화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특징은 기존에는 패턴 문제로만 출제가 됐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개념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에서 벗어나서 개념과 정의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고, 네 번째로 심화 문제는 패턴화되지 않은 문제로 새롭게 창의력을 요하는 문제죠. 우리는 이것을 대비해서 논리적 사고 연습, 즉 복합 문제 해결이라든지 문장 해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출제 경향은 단순 암기가 아니고 개념과 논리를 이해했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특징에 대비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실제 예를 한번 보시죠. 이 문제는 2024년 성균관대 출제 문제인데,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어떤 폐곡선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최종 목표가 선적분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알고리즘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1단계로 키워드를 파악하고, 키워드는 타겟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선적분이 타겟입니다. 그래서 선적분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하고, 물론 이건 벡터장의 선적분입니다. 벡터장의 선적분을 접근하는 툴은 무엇인가를 2차적으로 사고하는 거죠. 그 툴은 많지 않습니다. 편입엔 3개만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정의와 경로 독립, 그린 정리 혹은 스톡스 정리거든요. 차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래서 가능한 경우를 동그라미를 제가 쳐놨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 이 중에서 계산이 간단한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스톡스 정리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스톡스 정리를 선택한 후 면적분으로 변환이 되거든요. 선적분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로 면적분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면적분의 계산도 스텝화되어 있는데 여기서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어렵다, 힘들다,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 풀이 해결 전략을 알고리즘적 사고로 우리가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틀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길이 완벽히 결정되어 있거든요. 심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예제를 보시죠. 이 문제는 서강대 2024년 문제인데, 보시면 구면이 있고 평면이 있고 곡선이 있고 벡터장이 있죠. 그리고 최종 목표는 극한인데, 이 극한은 특이한 형태입니다. 극한 안에 선적분이 들어가 있고 선적분 안에 약간 어떤 상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석할 때 처음 보는 패턴이거든요. 그럼 처음 봤을 때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분석은 키워드를 분석해내는 거죠. 여기서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선적분입니다. 이걸 이제 복합 문제라고 하는데, 성균관대 문제는 선적분에 대한 개념으로 문제가 풀렸는데 여기는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화 문제, 복합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 복합된 개념이 키워드 중에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극한 아래 파이 a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아이가 반지름이 a인 원위에서 평균값을 나타낼 때 쓰이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냈으면 사실은 다 푼 거나 다름이 없어요. 1차적인 툴은 이 극한을 구할 때 먼저 선적분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적분을 먼저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방금 성균관대 문제에서 보셨겠지만 정해진 툴이 있죠. 선적분은 3가지 툴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서 스톡스 정리를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스톡스 정리 중에서도 적합한 평면을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평면을 사용해서 선적분이 면적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히 쓴 게 3단계에서 면적분이 있고 그 앞에 파이 A 제곱이 무엇이냐?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평균값의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평면 위에서 평균값을 인지를 해야 되는 문제고 극한이 들어간 것은 여기서 평균값 정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용하게 되면 실제로는 가장 원의 중심이 되는 점에서의 함수값이 돼서 문제풀이 시간은 매우 짧을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냥 막 공부를 하고 외우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분석해서 우리가 필요한 툴들을 완벽히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논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서성한 같은 경우는 논리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시로 이것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미 배우는 내용인데 함수가 특정 점에서 미분 가능하면 그 점에서 연속이다. 진짜 많이 들어본 거죠. 근데 많이 들어보셨는데 증명을 하라 그러면 의외로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증명을 외우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논리 전개를 사용해서 증명이 저절로 될 수가 있다. 키워드를 살펴보시면 미분 가능과 연속이거든요. 그럼 머릿속에 인지하기를 미분 가능을 떠올리셔야 돼요. 특히 미분 가능의 정의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제가 정의를 써놨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 연속의 정의도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런 문장으로 문제가 나올 때 그 개념들을 수식화라고 해요. 미분 가능은 한글인데 미분 가능을 수식으로 쓴 게 바로 두 표현인 거죠. 편입사학은 상당히 확정된 길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불확정된 성분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할 걸 공부하면 대부분 그냥 합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보시면 일단 진도를 9개월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진도를 늦게 나가는데 9개월 진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9개월 진도를 마무리를 꼭 하셔야 되고 3개월은 기출문제를 풀면서 종합파 과정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매일 성실히 수행하시면 무조건 이제 합격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성실하지 못한 것이 문제죠. 그래서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는 본인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다른 변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체능인데 문과 출신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체능이든 문과든 따라오면 무조건 문제를 풀 수 있고 합격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수학을 하길 원하거든요. 대학 가셔가지고 뭔지 모르겠다, 대학 과정 못 따라가겠다 이런 거 원하지 않고 수학을 다 이해하고 대학 가셔서도 과정을 충분히 따라가셔서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